1960년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한 가족의 이야기, 고무신과 헐어 빠진 운동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겨울 저녁, 초가집 방 안, 타닥타닥 연탄불 위에서 고구마 익는 소리, 바깥에서는 눈바람 소리, 겨울 저녁, 추운 바람은 살을 에이고 방 안에는 아이들이 발을 비비며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옵니다. 얘들아, 오늘 장에서 이거 하나 겨우 구했다. 와, 고무신이다. 아버지, 제 거예요? 그래, 내 발에 맞을 거다. 신어보아라. 신발을 신고 깡충깡충 뛰며 우와, 발도 안 시렵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무신 한 켤레에 저리 좋아하다니 눈물이 다 난다. 저는 괜찮아요. 아직 이거 신을 수 있어요. 구멍 난 데는 제가 헝겊 덧대면 되잖아요. 잠시 머뭇거리며 언젠가는 다 새 운동화 신겨줄 거다. 그날까진 조금만 참아라. 저녁 밥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따뜻한 국물이 후루룩 들려온다. 작은 상 위에는 보리밥, 무국, 김치, 그리고 구운 고구마 몇 개. 오늘은 보리밥에 고구마 조금 넣었어. 쌀은 아껴야 하니까. 저는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 내일도 고구마 주세요. 엄마, 쌀밥은 언제 먹어요? 학교 친구들은 가끔 먹는다던데. 웃으며 쌀밥은 나라님도 아껴 먹는 거란다. 우리도 명절이나 제사 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니? 그래,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이렇게 모여 웃으며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저녁 놀이 아이들 웃음소리, 고무신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소리.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고무신으로 놀이를 시작합니다. 신발 하나로도 세상 모든 놀이가 가능했던 시절이었죠. 형, 누가 더 멀리 던지나 해요. 좋아. 내가 이기면 내 신발 좀 꿰매줘야 한다. 에이, 형은 맨날 구멍 난 거만 신고 다녀요. 깔깔 웃는 소리. 얘들아, 고무신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래도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하니 좋구나. 담담히 그래. 신발은 달아도 괜찮다. 하지만 웃음은 절대 다르면 안 된다. 잠들기 전 아이들이 발을 주물거리며 난로 옆에 앉아 있다. 따뜻한 물을 담는 소리. 오늘 체육 시간에 맨발로 달렸는데 발바닥이 아직 얼얼해요. 그래도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따 따뜻한 물 받아줄게. 꼭 씻고 자야 해. 고구마를 베어 물며 우리 집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운동화보다 더 좋아요. 웃으며 허허, 그래. 우리 집은 신발은 허술해도 웃음은 새 거다. 아이들 웃음소리, 가족의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새벽 닭 우는 소리, 아이들이 옷 입는 소리. 명절 아침 어머니는 밤새 아이들 옷을 기워 놓으셨습니다. 비록 헌 옷이었지만 아이들은 누구보다 기쁘게 맞습니다. 이 옷이 작아져서 기웠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네, 엄마. 새 옷보다 더 좋아요. 엄마 손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새 옷이든 헌 옷이든 웃는 얼굴이 제일 큰 선물이다. 아버지, 저 오늘 새 고무신 신고 마당에서 뛰어다녀도 돼요? 크게 웃으며 허허, 마음껏 뛰어라. 신발은 달아도 괜찮다. 하지만 웃음은 절대 닳지 않게 해라. 아이들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 부모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죽여 웃는다. 그 시절 신발은 닳고 옷은 해졌지만 웃음만은 언제나 새 것이었습니다. 고무신과 헐어 빠진 운동화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꿈이, 그리고 시대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소중한 추억이 아닐까요?
옷을 기워 입던 풍경. 옷은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구멍이 나면 어머니의 손길로 기워지고 작아지면 동생이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가난 속에서도 따뜻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초겨울 저녁, 초가집 방 안, 바늘질하는 소리, 아이들이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있다. 추운 겨울,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바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바늘로 조심스레 꿰매고 계십니다. 얘야, 이 바지 무릎이 다 닳았구나. 내일 학교에 입고 가야 하니 지금 기워줄게. 머쓱하게 엄마 애들이 또 놀릴 거예요. 바지에 기운 자국 많다고. 손을 멈추지 않으며 놀림 좀 받으면 어떠니? 옷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옷을 기워 입을 줄 아는 손길이 자랑스러운 거다. 장난스럽게 형, 나도 엄마가 기워준 옷 입고 학교 가는데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래, 옷은 기워도 마음은 새 걸 입는 거다.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 방 안은 조용하지만 따뜻하다. 학교 운동장. 아이들 떠드는 소리. 공 차는 소리. 옷이 찢어지는 찢소리. 다음 날 운동장에서 뛰놀던 첫째의 바지가 또 찢어집니다. 야, 또 기운 바지야? 기워도 또 찢어지네. 그래도 튼튼하잖아. 너희 엄마 솜씨 좋다. 부끄럽지만 씩 웃으며 우리 엄마 바느질 최고야. 종소리 울리고 아이들이 흩어진다. 밤 가족의 대화. 연탄불 소리. 아이들이 숙제하는 소리. 오늘 또 무릎이 찢어졌더라. 참, 아이들 뛰노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엄마, 전 괜찮아요. 기운 자리 많아도 따뜻하기만 하면 돼요. 엄마, 그럼 형이 입던 옷도 제가 다 물려봤나요? 웃음 섞인 한숨. 그렇지. 옷이란 건 이어 입어야 오래 가는 거지. 맞다. 옷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어져야 한다. 옷감 위에 덧댄 천 조각처럼 가족의 삶은 서로 이어져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늘땀마다 정성이 담긴 새 옷 같은 헌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보렴. 좀 작을까 싶어 기운 데마다 손도 대봤단다. 옷을 입어보고 엄마 너무 좋아요. 마치 새 옷 같아요. 기뻐하며 형 옷도 내년에는 내가 물려받겠지? 그럼 나도 멋쟁이다. 그래, 우리 집 옷은 세대를 물려주는 보물이다. 기운 자국은 수치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지.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린다. 해가 저물고 다시 어머니의 손끝에서 바늘이 춤을 춥니다. 옷은 해졌지만 그 옷을 입은 가족의 웃음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옷이야 기워 입으면 되고 헌 옷도 정성 들이면 새 옷처럼 된다. 그래,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다. 엄마, 아버지죠. 이제 기운 옷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우리 집의 자랑이에요. 맞아요. 기운 옷 덕분에 우리 집은 더 튼튼해요. 옷은 해지고 기워지고 또 물려 입었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정성과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운 옷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사랑의 자국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마음속엔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쌀은 귀했고 대부분은 보리밥과 강냉이죽 그리고 고구마가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족의 웃음과 따뜻한 마음은 결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밥상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부엌 풍경,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부엌에서 나무 타는 소리.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커다란 솥에 옥수수를 넣고 죽을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은 강냉이죽이다. 학교 가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졸린 목소리 엄마 쌀밥은 없어요? 웃으며 쌀은 명절에나 먹는 거란다. 오늘은 이 죽이 우리를 살찌우는 보약이지. 엄마 말씀이 맞아. 강냉이죽 먹으면 배가 든든해요. 숟가락으로 죽 떠먹는 소리. 아이들이 후후 불며 먹는다. 학교 운동장. 아이들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점심때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대부분 보리밥, 때로는 고구마 2-개 전부였습니다. 넌 오늘도 보리밥이구나? 응. 보리밥에 된장 조금 얹어왔어. 난 고구마야. 우리 집은 아직도 쌀밥은 꿈도 못 꿔. 아이들이 서로 도시락을 바꿔 먹으며 깔깔 웃는다. 귀한 건 없었지만 서로 조금씩 나누면 더 맛있었습니다. 저녁 밥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된장국 냄새가 풍기는 듯한 분위기. 오늘 저녁은 보리밥이다. 고구마랑 같이 넣어봤다. 밥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와, 진짜 맛있다. 꿀맛이에요. 엄마, 근데 왜 사람들은 쌀밥이 최고라고 해요? 조용히 쌀밥은 귀해서 그렇다. 하지만 보리밥이나 강냉이죽도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 힘든 세상에선 쌀보다도 값진 거지. 그래.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앉아 웃으며 먹는 게 가장 큰 복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맛있게 먹는다. 명절 전날 저녁. 부엌에서 쌀 씻는 소리. 고요한 긴장감. 명절을 앞둔 저녁. 드디어 쌀이 솥에 들어갑니다. 온 가족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엄마, 정말 쌀이에요? 진짜 쌀밥 먹는 거예요? 그래. 내일 아침 조상님께 먼저 올리고 나서 너희도 먹을 수 있다. 이 냄새만 맡아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참아야 한다. 기다림이 있어야 더 맛있지 않겠니? 아이들이 부엌 앞에서 쌀 씻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한다. 명절 아침, 닭 우는 소리, 북적이는 소리, 제사 준비하는 소리. 드디어 명절 아침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 뒤 가족 모두가 둘러앉습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하얀 쌀밥. 얘들아, 오늘은 마음껏 먹어라. 귀한 쌀밥이다. 밥을 크게 한 숟갈 먹으며 와달아요. 진짜 꿀맛이에요. 눈이 동그래져서 보리밥이랑은 정말 다르다. 그래, 이런 날이 있으니 보리밥도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거다. 쌀밥은 드물었지만 그 한 끼가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회상, 불빛이 은은히 비치는 방안, 바람소리. 명절의 쌀밥은 하루뿐이었지만 보리밥과 강냉이죽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쌀밥은 없어도 괜찮다. 보리밥과 강냉이죽으로도 우린 잘 살아갈 수 있다. 맞다. 중요한 건 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웃는 거다. 저 이제 보리밥이 창피하지 않아요. 보리밥은 우리 집의 힘이에요. 천진하게 네. 우리 집은 보리밥 가족이에요. 온 가족 웃음소리. 배경에 은은한 국자 휘젓는 소리와 함께 장면 마무리. 보리밥과 강냉이죽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한 생명의 밥상이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의 기쁨이었지만 매일의 보리밥 속에서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의 밥상은 허기보다 웃음이 많았고 결핍보다 사랑이 더 풍성했습니다. 양은 도시락과 숟가락 자국. 학교 가방 속에는 늘 반짝이는 양은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숟가락 자국이 반질반질 빛나던 그 도시락. 겨울이면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가 뚜껑을 열면 계란 후라이와 밥 냄새가 교실 가득 퍼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양은 도시락과 숟가락 자국 속의 추억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부엌 풍경.
밥 짓는 소리, 계란 지글지글 부치는 소리. 어머니 얘야, 도시락 밥 다 됐다. 보리쌀 섞었으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엄마, 오늘은 계란 후라이도 넣어주세요. 그래, 하나밖에 없으니 조심해서 먹어라. 반찬이 적어도 정성은 가득하다. 뚜껑 닫는 소리, 찰칵 도시락 가방에 넣는 소리. 양은 도시락 뚜껑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시락은 단순한 밥통이 아니라 집과 학교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학교 교실, 오전 수업, 종소리, 분필 긋는 소리, 난로에서 타닥타닥 소리. 겨울 아침, 교실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도시락을 올려놓습니다. 이랴, 내 도시락은 뚜껑이 반짝거린다. 숟가락으로 엄청 두드렸나 보다. 응, 반찬이 별로 없으니까 밥만 많이 퍼먹느라 그랬어. 그래서 숟가락 자국이 이렇게 많아. 아이들 웃음소리, 난로 위에서 치익 소리 나며 계란 냄새 퍼지는 듯.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은 도시락 냄새로 가득합니다. 김치볶음,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작은 도시락 안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점심시간, 종소리, 뚜껑 여는 소리, 와 하는 아이들 소리. 막내 친구와 내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있네. 나도 한 입만. 그래, 대신 너도 내 김치 조금만 줘. 아이들이 반찬을 서로 바꿔 먹으며 깔깔거린다. 반찬은 늘 비슷했지만 나눠 먹으면 더 다양해졌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도시락은 친구들과 나누는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공 차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도시락통 흔들리는 소리, 점심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 양은 도시락통은 가방 속에서 덜그럭거리며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야, 내 도시락통에 숟가락 자국 더 늘었네. 하, 그게 다 배고팠던 증거지 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교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빈 도시락은 집으로 돌아와 또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밥 다 먹었니? 네. 근데 도시락 뚜껑에 자국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야 도시락이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국은 배부름의 흔적이다. 명절이나 소풍날, 도시락에는 특별한 반찬이 담깁니다. 계란말이, 어묵볶음, 가끔은 햄까지. 와, 엄마, 오늘 도시락은 정말 잔치예요. 그래, 이런 날 아니면 넣어주지도 못하니 마음껏 먹어라. 성인이 된 첫째의 회상. 세월이 흘러 첫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양은 도시락은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추억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그 도시락 뚜껑의 숟가락 자국, 그건 배고픔의 흔적이면서도 사랑의 자국이었다. 어머니가 싸주신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나를 키웠고 친구들과 나눴던 웃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양은 도시락은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뚜껑 위의 이름은 가족의 사랑이었고 반짝이는 숟가락 자국은 가난을 이겨낸 웃음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속에서 우리는 허기를 달래고 우정을 나누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오늘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 반짝이던 도시락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